안녕하세요. 박주입니다. 벌써부터 마음이 섭섭해지는데요. 일상의 소소한 얘기 속에서 인권의 소중함을 깨닫고자 마련한 인권생활 뒷담 20부작 특집 방송이 어느새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평범한 주부, 여성으로서의 인권과 사회, 직장 생활 속에서 만나는 인권, 젊은 청년들이 인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장애인 인권에 대한 마지막 방송이자 모든 이야기의 종착지입니다. 오늘 얘기는 장애, 정치로 고치다로 정해봤는데요. 최근 정치권에 첫 발을 내디딘 한 여성 장애인이 화제였어요. 아름다운 발레리나였다가 사고로 장애인이 됐고 열심히 공부해서 교수를 하다가 또다시 정치인이 된 거죠. 그녀가 새로운 도전을 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당사자 정치. 장애인 당사자만이 장애인들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새는 이렇게 장애인들이 직접적인 정치 참여, 정치적 의사 표현이 많아졌는데요. 바로 그 얘기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 경기 남부 하나센터의 소태영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얼굴이죠. 이게 우리 북한에 그런 말이 있죠. 강혁씨 만나자 이별이다. 좀 강혁씨 하는 시간들이 참 좋았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아쉽게도 마지막 방송 시간입니다. 네, 정식 인사드리죠. 장애인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최강혁씨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정치 이러면 막 크고 막 되게 어마어마하고 큰일 같지만 사실 선거 때마다 하는 투표가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고 다가설 수 있는 정치 참여거든요. 강혁 씨도 해봤죠? 저는 투표 정도 해보고 제가 직접 정치를 해본 적은 없죠. 그동안 투표를 많이 참가해 보셨나요? 많이는 아니더라도요. 제가 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그런 당사자들한테는 이제 투표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탈북민들이 금방 와서 투표를 하려면 사람 얼굴 보고 해요. 왜냐면 모르니까. 그 대한민국의 그런 정치 선거 투표를 모르니까 이 사람은 마음이 좋은 게 정치 잘할 것 같다. 이렇게 처음에 찍다가 한국 사회에 익숙해 가면서 이 후보자가 나라를 위해 좋은 일을 할 수 있냐. 이걸 이제 시간만이 그걸 해결해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무조건 투표를 하다가 이렇게 많이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서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강혁 씨는 장애인들의 그 정치 참여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발레리나였다가 장애인이 된 그런 정치인이 생긴 것처럼 아마 이게 복지시설이나 또 복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직접 장애를 갖고 있거나 또 경험했던 아니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직접 그런 부분에 참여를 한다 그러면 조금 효율적인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의족을 하고 있어서 의료보장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처럼 대부분 또 의료보장구에 또 다니고 있던 대학생들은 가족 중에 아버님 또 삼촌 그런 분들이 장애 오거나 아니면 그 의료 보조기를 만드는 이제 또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그렇죠. 연관이 분들이 되는 일을. 그렇죠. 연관이 되다 보면 조금 더 다른 남보다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환경에 처해 있으면 조금 더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정치 참여도 굳이 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 본인이 직접 겪고 또 경험담이 많은 그런 분들이 하면 조금 효율적으로 많이 발전할 것 같아요. 네. 센터장님, 대한민국에서는 이 장애인들이 이제 정치에도 참여를 하고 정치적인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데 이게 장애인들의 당연한 권리인 거죠? 네,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이게 우리 국민의 기본적 권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권, 참정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장애인도 우리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인데 얼마 전에 우리가 그 국민의 대표 선거가 있었죠. 총선거가 있었는데
이 중에도 장애를 가지신 우리 국회의원 되신 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장애인들을 대변하거나 아니면 장애인이 누려야 될 사회의 전반적인 분야에서도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큰 거죠. 인식 개선도 마찬가지, 시설도 마찬가지, 이는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인을 대표해서든 아니면 대변해서든 이런 분들이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입안하고 이렇게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 이게 이런 분야에서는 이렇게 정치 참여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이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고 이래서 정치 참여하는 거다, 이렇게 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 사회가 이런 분야에서 더 확대되고 장애인들이 정치에 더 많은 참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있어서 장애인들이 의사 표현을 많이 보장해 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이게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복지를 요구하는 그런 집회나 시위가 많이 열리더라고요. 강혁 씨도 거리에서 그런 집회나 시위를 보시게 되면 네.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물론 집회나 시위 같은 걸 보면 이제 본인들이 이제 누려야 될 권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물론 그런 권리를 다 누리게끔 뭐 100% 수용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진짜 불합리한 그런 상황이 있으면 시위하는 거 맞죠. 근데 그런 걸 대변할 수 있는 뭐 제가 선수라 그러면 감독님이나 코치님이 저를 위해서 어떤 다른 분들한테 어필을 해주는 것처럼 뭐 장애인들을 어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확실하게 해준다면 더더욱 좋겠지만 만약에 안 됐을 때에 뭐 시위나 집회를 열어서 된다면 좋지요. 근데 뭐 아예 시도조차 안 해보고 불만만 얘기한다 그러면 그거는 뭐 끝끝내 이루어지지 않겠죠. 남한에서는 그게 적절하고 내 의사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법으로 보장이 됐잖아요. 근데 사실 북한에서는 장애인들이 이런 걸 나라가 잘해라 했다가는 그 말도 안 되죠. 선선한 방해가 있고 우리는 이제 장애인들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은 당에서 강요하는 뭐 충성의 걸기 모임 이런 데 나가서 시위를 하면 했지 개인의 그런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라는 이건 상상도 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아까 센터장님도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집회를 통해서 자유로운 자기 의사 표현이 가능한 곳이잖아요. 대한민국은. 그리고 정치적 의사 표현을 통해서 실제로 장애인의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장애인들의 집 바깥으로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이동의 권리, 이동권이라고 하는데 센터장님도 아시죠? 그렇죠. 이동권이나 보행권이나 우리가 지난 주에도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장애인 시설, 주차 시설 뭐 이런 이야기 하다가 우리가 나가보면 보도블록 인도에 깔려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도로와 인도와 이 턱을 없애고 이런 것들 횡단보도에도 경사로 이렇게 잘 돼 있고 공공시설 가서도 경사로로 잘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경사로를 만들고 따로 만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해서 보행권을 더 우리 장애인들한테 보장해주는 그러기 위한 노력들이잖아요, 이런 게. 그래서 우리가 뭐 대중교통이 됐든 아니면 택시 교통이 됐든 어떻든 간에 그래서 그 버스를 우리 장애인들한테 대주라고 뭐 만들어 달라, 그다음에 장애인 콜택시 운행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죠. 우리 사회적으로 점차 늘어나야 되고 앞으로도 뭐 아직 부족하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위해서 보행권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장애인들한테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적으로 더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들이 정말 이동권이나 보행권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 사회가 잘 실천해서 이 장애인들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우리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혁 씨는 이제 북한에서 살 때 장애인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어떻게
그런 사회적인 그런 시스템 안에서 살고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딱히 뭐 기억에 남는 건 없지만요. 그렇죠. 뭐 기본적인 삶의 그 권리도 조금 무시되고 있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뭐 일개 개인이 누려야 될 그런 권리는 뭐 매한가지이고 또 뭐 본인이 생각하는 그 생각을 함부로 얘기를 해도 뭐 묵살되는 그런 마당에 뭐 대한민국에서는 뭐 대통령 이름도 막 부르잖아요. 뭐 누가 어쨌니 누가 어쨌니 이렇게 해도 그게 크게 죄가 되지는 않지만 북한에서는 다르거든요. 그렇게 뭐 지금은 김정은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도 괜찮지만 그 나라에서 그렇게 해버리면 바로 그렇죠. 엄청난 벌이 징계가 있잖아요. 그만큼 뭐 일반 사람들의 그 권리도 이렇게 똑바로 차려지지 않는 상황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찾아볼 수 있는 건 거의 어불상설. 네, 네. 희박하죠. 네. 네. 북한에도 보면 장애인들을 위한 제도나 이런 조선 장애자 지원 협회라는 게 형식상 있어요. 하지만 대한민국의 시스템에 비하면 뭐 비교를 하자면 입이 아프고요.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전혀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북한에도 이렇게 좀 대한민국을 따라 배워서 장애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그런 복지나 이런 제도들이 많이 개선이 됐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드네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도 꿈 같잖아요. 북한에서 장애인이면 야 우리 조선노동당에 한번 좀 뭐 간부가 돼 볼까 이런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근데 이 자체가 우리 장애인이지만 장애인 국회의원에 어떻게 생각이 있어? 해볼 수 있어? 뭐 될지 말지는 세월이 정하겠지만 이런 걸 논의 자체가 한다는 게 너무 좋아요. 이게 인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선거를 통해서 이제 선출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고양이 담배 엉치 쿡쿡 지르지 않아도 외모를 안 보여도 그렇게 평등한 사회잖아요. 그런 면에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앞에서도 우리가 참정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장애인이든 국민이든 누구나가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장애인이 됐든 아니면 모든 국민이 가지고 있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후보로 나갈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선거권과 피선거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은 뭐 누구나 정치를 할 수 있고 세상을 위해서 이제 강희혁 씨처럼 대변해 준다는 것도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센터장님 우리가 대한민국뿐 아니라 이제 세계를 거슬러 가보면 장애를 가지고도 정말 훌륭한 일을 한 위인들이 많죠. 네, 많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영국의 천재 우주 과학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어떻든 그걸 극복하고 블랙홀이라고 알죠? 우주에 있는 블랙홀, 이런 것들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우주과학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는 이 대표적인 사람이 있고 또 우리 미국의 32대 대통령 있죠. 루즈벨트 대통령. 이분은 미국의 뉴딜 정책이라는 것을 펼쳐서 경제에 이런 앞서갈 수 있는 경제 문제를 이렇게 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펼쳐나갔던 대통령인데 이 사람은 원래 하반신 마비가 왔어요. 뒤늦게. 아까 우리 강혁 씨처럼 어릴 때 온 게 아니에요. 예, 39세 이때 왔는데 이 하반신 마비가 와서 이걸 시리에 빠졌던 거죠. 근데 옆에 있는 부인께서 부인이 굉장히 옆에서 응원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러면서 이 아내가 다시 세워서 12년 동안 미국 대통령으로 지냈던 분이고 또 한 분만 더 소개를 드리면 위스턴 처칠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영국에 계신 영국 사람이죠. 이 사람은. 그래서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날 때 국민들을 격려하고 이러면서 이게 이 세계 2차 대전을 종식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위스턴 처치 이분은 아주
어떤 장애가 있었냐면 말을 더듬는 이런 장애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거를 극복하고 연설 준비 뭐 이런 연습들을 많이 했겠죠. 그러면서 명연설가로서의 대단하셨던 분이다. 그다음에 영국의 국민들이 아주 우상처럼 모셨던 그런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장애는 우리 삶에 별로 중요하지 않네요. 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일에 대한 노력이며 열정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세상을 바꾸는 건 정치다. 이것저것 다 노력해 봤는데 결국은 정치만이 세상을 바꾸게 하더라. 그래서 장애도 그 어떤 노력들보다 정치로 고치고 뛰어넘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강력 씨가 정치인이 된다면 장애인을 위해서 어떤 정치를 하고 싶으세요? 가장 먼저는요, 또 타인이 아닌 것처럼 또 항상 옆에 있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인식 개선인 것 같아요. 뭐 생활하다 보면 뭐 자주 뭐 보이는 것들이지만 뭐 방지턱이나 뭐 이런 거 보면 일반인들도 방지턱 없으면 편해요. 네. 뭐 자전거 타도 그렇고 뭐 그렇죠. 해도 그렇고 방지턱 없으면 편합니다. 계단 없어도 편해요. 근데 굳이 그게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같이 쓸 수 있게, 예. 그 중간점 뭐 굳이 막 경사지를 이렇게 좀 뭐 막연하게 만드는 것보다도 공통점을 예, 만들겠다. 일반인들과 장애인들과 같이 쓸 수 있게. 그렇잖아요. 뭐 계단 내려가다 미끄러져서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계단을 조금 없앰으로 좀 완만하게 장애인들도 쓸 수 있고 또 일반인들도 위험 감소하면서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공통점을 찾는 거죠. 말 그대로 화합해서 다 같이 사는 건데 장애인으로서 뭐 대변하는 사람이다 해서 뭐 장애인만 좋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 부분에서 또 찾다 보면 또 건강한 분들도 좋은 거 쓰면 더 건강할 수 있잖아요. 함께 쓸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하고 싶죠. 만약에 기회가 돼서 한다 그러면 네. 앞으로 이제는 내가 정치인이 되면 어떤 걸 할 것인가 아주 작은 바람을 얘기했는데 네. 더불어 앞으로 이제 강력 씨 인생의 꿈 알고 싶어요. 좀 걱정이 많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꿈이 이게 항상 걱정을 하다 보면 아무리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다 보면 다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걱정부터 하고 고민부터 해버리면 그날 너무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아요. 전에는 제가 요즘은 운동만 생각하고 있어서 잠도 조금 잘 자고 예전보다는 좀 편한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100점을 준 것처럼 근데 예전에는 100점을 주지 못했습니다. 항상 걱정이 많았거든요. 나는 좋은 아빠가 될까? 나는 좋은 남편이 될까? 미래의 내 모습은 어떨까? 라는 그런 막 꽉 찬 그런 고민 때문에 막 이렇게 너무 머리가 혼잡했어요. 그래서 항상 잠자리에 들면 그런 생각들이 제 뇌를 막 때려가지고 잠을 못 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지금은 제가 뭐 나라를 대표해서 운동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일이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또 그 운동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걸 생각 안 하고 하다 보면 그거에 또 전문가가 될 거잖아요. 그거에만 신경 좀 쓰고 나중에 뭐 경제가 어떻게 되든 그건 그때 가서 걱정하고 싶고 아무튼 제 꿈은 아프로 2년 뒤까지만 생각하고요. 그 뒤에 꿈은 그 뒤에 꾸겠습니다. 예. 아무튼 제 꿈은 그렇습니다. 합리적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젠 센터장님하고 저희가 20부 대장정을 정말 같이 했어요. 방송을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그 20부작을 하시면서. 예. 우리가 늘 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게 평범하게 살아가면 우리가 인권이 뭔지 아니면 권리가 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갈 때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다시 한번 나도 좀 돌아보고 우리 사회도 되돌아보고 또 우리 청취자분들도 또한 이런 면에서 우리의 인권은 뭔가 우리의 권리는 뭔가 이 생활 속에서 늘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같이
만들어가는 사회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여튼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저는 정말 대학원생이면서 그 주부인 그 우리 게스트들 그리고 보험사분도 계시고 대학생도 계시고 국가대표분도 계시고 이 분들을 제가 20부작 동안 만나면서 제가 제일 나이가 많아요. 게스트들이 다 어렸어요. 근데 이분들한테 너무 배울 게 많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동안 진짜 너무 감사했고 두 분도 너무 감사했어요. 네, 함께 고생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동안 청취해 주신 우리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박주희였고요. 뭐 다음번에 또 만나요. 이 얘기를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섭섭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